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학기의 대인관계의 능력 짓기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안수경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한 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강의 계획서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의 교과목은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능력 이런 것들을 스킬을 기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그다음에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 이런 것들을 대인관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의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상대의 신뢰성이 있는 구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롤 모델로는 또 어떤 사람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기르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타고난 어떤 천성이나 인내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진 것도 없잖아 있고요.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도 동영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과 제 뜻이 눈빛과 얼굴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런 데 건강하게 그러면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 대인 관계를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또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타인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협력적인 팀워크와 리더십,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뭘 해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목표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잘하게 되면 무조건 비율을 맞춰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학생들이 가끔 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의 참과 상대의 말하는 것을 인지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 귀담아 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든지 아날로그 시대에서 직접 전화하고 직접 찾아보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고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갈등이 그나마 작았어요. 어, 만나지 않고 문자로 만나지 않고 메신저로 만나지 않고 이메일로 또 만나지 않고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문장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기의 심정을 100% 남한테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이나 팀워크, 리더십을 발휘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약간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목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박법은 브랜디드라고 해서 동영상 강의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PPT 자료를 제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올려오는 게 너무 짜증나. 한꺼번에 나는 확 받고 싶어.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참고 교재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평가 방법입니다. 계절학기 비용을 별도로 내시고 학점을 취득하시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고 응원하지만 또 평가를 안 하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 수업이니까 출석을 아이고 목이 막혀가지고 출석을 20%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리포터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30%로 잡겠고요. 또 기말고사 때 시험을 리포터로 또 보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쓰는지 서술형 논술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는 의사소통의 예절 방법이 어느 정도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셨다.
그러면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좀 문의도 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에게 초집중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메일 이런 방법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나 많이 문자 예절과 이메일 예절, 그 다음에 대화법이 계신지도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썩 그렇게 점수가 나가지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단정하기는 좀 그런데요. 하여간 의사소통의 주 원인인 대인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많은 의사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평가 방법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주차, 1주차, 3주차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저는 2주차씩 올릴 거거든요. 대인관계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기술이 있을까요? 만약에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생각하면 영어가 잘 될까요?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쓰고 읽고 눈으로 보고 뭐 이런 거죠. 또 하나,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너 좋아해. 너도? 그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문자하고 어딨어? 잘 지내? 뭐 먹었어? 점심 먹었어? 어디 아프진 않아? 오늘 날씨는 비가 오는데 춥진 않았어? 지금은 어디야? 저녁 먹었어? 잠은 잘 거야? 몇 시에 잘 거야? 뭐 비타민은 먹었어?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습득하는 것보다 몸에 그런 것들을 고착화시켜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주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다양한 활동 내에서 좀 진행해 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팀워크에 대한 능력.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어, 교수자로 있지만 학생들이 없으시면 저희 교수자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막 고함을 지른다든가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 맞는 상황과 어떤 현상과 위치와 어떤 그 사회 구성원 안에서의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곧 대인 관계라는 거죠.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아주 하찮은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사회생활은 그렇게 원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시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팀워크의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모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리더십의 능력인데요. 야, 날 따러! 내가 다 쏠게! 이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다양한 리더십의 이론이 있어요. 스타일도 있고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나 기술적인 동기부여, 그다음에 팀 관리.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서 관리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하셔서 가장이나 또 부모가 되실 겁니다. 더 나이 먹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실 거예요. 거기에 맞는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가 갈등의 관리를 협상의 기술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또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무엇을 내 감정으로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도 알아가면서 상대랑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야, 잔말 말고 날 따라와.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셀프 리더십.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들한테 리더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리더십이죠. 그래야지만 나를 팔로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게을러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짜증나. 비대면 머리 빡짝빡짝 긁고 진짜 뭐라는 거야. 틀어놓고 딴짓해. 하든지 말든지 알았다고 무슨 대인관계냐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흉내를 좀 냈는데 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하는 것도 무척 힘듭니다. 왜 어른들이 야 남의 돈 먹기가 벌기가 그렇게 쉽냐?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돼요. 첫째, 대학생이 되셨다면 뭘 하셔야 됩니까? 네, 이제 성인으로서 외모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됩니까? 학교 오셨으니까 성적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제적인 개념도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가 뭐만 좋을까요? 자기만의 여행, 친구와의 여행, 좀 넓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좀 더 행복하고 좋을지 이런 자기 개발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셀프 리더십은 이 학생들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에 대한 동기부여하는 방법들을 좀 어,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팀에서의 팔로우십, 난 쟤랑 나랑 안 맞아. 진짜 쟤랑은 아니야. 성격상 아니야. 뭐 이런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대상이 또 내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한테는 되게 잘하고 어느 부분한테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맞춰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 안 맞춰주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탤런트적인 기질이 저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학생에 맞게끔 탤런트적인 기질. 또 집에서는 아들로 딸로 맞게끔 탤런트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연습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 능력인데요. 혹시 이 시간이 조금 경과돼서 이 챕터가 덜 끝나더라도 다음까지 이렇게 이어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동기부여 능력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고, 나 요번에 아르바이트해서 친구들하고 여행 가야지. 그래, 열심히 벌자. 이렇게 동기부여. 나 요번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꼭 예쁜 가방 하나 사야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저 5층짜리 건물을 내가 20대 지나고 10년 뒤에 30대는 내가 반드시 도전해서 저 건물 하나 산다. 뭐 이런 동기부여. 그리고 나는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야. 나는 경찰이 반드시 될 거야.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자기만의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몸에 해야 내적으로도 동기가 되는 거고요. 외적으로도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는 방법, 또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칭과 임파워먼트의 능력. 이 코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 뭘 하고 있죠? 교수자로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코칭이기도 하지만 이 코칭은 약간 저희처럼 사제지간에서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동년배나 약간 위에 선배에서 나는 이렇게 해, 이렇게 어드바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기법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짜게 볼 수 있거든요. 아유, 그래, 네가 나보다 면접했다고, 아유, 그래, 웃긴다, 진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코칭이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가 그렇게 느낀다면 코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개별적인 코칭이나 섹션, 그룹에 대한 코칭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구성해 봤고요. 인파워먼트 같은 게 중요성은 어떤 것들을 팀들의 잠재력을 막 아유 너는 이것도 못 해오니 진짜 정말 아니라고 봐. 그럼 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났죠. 너무 잘하는데요.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이게 뭐 잘하는 거야. 창피해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아니에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당신은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빠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막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예쁜 말을 저도 잘 못 씁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면
그래도 상대나 대인관계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잘 안 나오죠. 일단은. 그죠? 그 상대가 저에게 약간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했을 때는 더욱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연습과 실천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변화 관리의 능력이라고 해서 이 변화의 필요성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사고에 대한 고착화에 변화된 것들이 좀 없잖아 있어야 돼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와이파이 켜고 뭔가를 하고 전송을 하고 받고 페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60대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키오스크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뒤에서 아유 왜 저래 진짜 짱난다 정말 저것도 못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5, 60대가 되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인지하고 그걸 반항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잘 모르시는 분을 약간 가르쳐 드린다든가 아니면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이 막 변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뭔가를 학습하거나 공부해서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조직이 되게 컸었는데 축소가 되거나 작았었는데 커지거나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아이 그래 많이 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구성원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되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사원이나 대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장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커다란 뭐 빌딩 주인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 꿈을 이루어서 자기만의 꿈을 이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세월은 흘러가고 여러분들은 성장하니까 거기에 맞는 변화 관리에 대한 능력도 야, 나 때는 말이야. 들으셨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리포터를 좀 받겠습니다. 어떤 거를 요구하실 건가요? 로 물어보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해서 메일에다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갈등 이미지 해결 방법 참 힘듭니다. 저도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티 내는 갈등도 있고요. 티 안 내는 갈등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티 안 내는 갈등이든 티 내는 갈등이든 둘 다 힘든 건 맞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수업화, 학습화해서 인지해서 외워서 적용하는 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 건지, 사람이 다 말로 옛날 속담에 보면, 뭐,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정성스럽게 신뢰성 있게 한다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협상을 할 때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상대 말을 열심히 듣고 나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주차에 넘어가면 갈등 관리의 유형과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아예 난 쟤 죽을 때까지 안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피. 너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두고 보자. 어디.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나니까 그래 너 먼저 해. 난 나중에 할게.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상황별로 어떻게 전략으로 대응할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도 부모하고 그래 너 해. 나 해볼게. 해봐 한번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가야겠죠. 그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의 경쟁은 있을 수 있어요. 너 이번에 학점 뭐 받을 거야? A뿔. 나도 A뿔. 콜. 같이 공부하자. 그래. 이런 식으로 경쟁 회피를 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해야 되죠, 그때는. 음, 약간 미묘한 갈등? 뭐 이런 것들이니까, 심리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과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11번은 협상의 이해, 협상의 프로세스라고 뭐 제목은 조금 거창한데요. 이 협상은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원리를 좀 파악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좋은지. 근데 대부분 이거는 직장인에 대한 협상 일에 포커스를 둔 거가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뭐 학생과 뭐 학교 생활했을 때 협상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정해진 룰,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정해진 룰, 교육부에서는 국가에서 정해진 룰에 맞춰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됩니다.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1,000원 왜 잘했는데 A뿔 안 주고 B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퍼센티지가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룰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몇 점 몇 점 몇 점 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후다닥 뒤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협상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의 기술을 체득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협상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편안하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할까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장을 가면 협상과 설득의 전략 그래서 설득하는 것도 야 해줘 부탁해 뭐 이렇게 심리적인 땡깡이죠, 땡깡. 이런 거보다는 되게 협상에 대한 회사 가셔도 알바하셔도 나 오늘 알바비 받고 쉬게 해줘. 해줘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의 설득과 전략도 되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전략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학습을 하고요. 이것도 뭐 롤 플레이어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속적인 내가 뭐 자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의 역량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13과로 가면 고객 서비스에 대한 고객 유형, 여기 뒤에서부터는 약간 직장인과 사회적인 어떤 체계 개념,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 또 사회에 나가는 신입 사원으로서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조금 심어주고 싶어서 구성을 했는데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자기가 어떤 직장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고객의 유형의 수업의 내용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지? 살 거야, 말 거예요? 아, 됐어요. 가요. 살 거야, 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응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약간 저기 약간 그 심리적이라든가 갈등이 막 이렇게 고조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고객의 유형이나 특성을 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상황별이나 고객에 대응하는 전략, 그다음에 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서 맞춤형으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셔요. 누워 계셨어. 그 제가 여자니까 딸이라 생각하고 엄마 밥 줘! 학교 끝나고 갔는데 엄마가 오늘 많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맨날 아파. 짜증나게. 밥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실까요? 갈등이 생기겠죠. 너는 엄마가 아픈데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딸 입장에서 본다면 맞춤형으로 고객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엄마 허리가 아파? 누워있어. 내가 차릴게. 차려서 이렇게, 드린다든가. 그리고 내가 엄마 몸이 아픈데 미안하긴 한데 친구들하고 영화 보게 뭐 가기로 해가지고 엄마 나 용돈 조금만 주면 안 될까? 미안하네. 설거지는 해놓고 갈게 엄마 죄송해요. 엄마 내가 있어도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래도 친구랑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실까요? 막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도 밥해서 엄마 드렸죠. 설거지는 싹 해놨죠. 집안 정리 대충 했죠. 친구들하고 나갔다 온다고 하죠. 용돈도 달라고 하죠. 전 주실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이면. 이런 식으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유형을 맞추는 거예요. 좋잖아요. 엄마한테도 미움도 안 사고 내일도 하면서 용돈도 받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 경영, 이런 수업 내용은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요.
고객이 원하는 어떤 니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만족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물건을 살 때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와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기업에서는 전략을 세워서 뭐 PR도 할 거고요. 뭐 또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만족을 극대화시킬 거라는 거죠. 아, 여기서 했더니 뭐 이런 걸 주더라. 뭐 여기서 했더니 이런 서비스를 주더라. 난 여기서만 뭐 할 거야. 여기서만 뭐 살 거야.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업이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4주까지 마칠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자, 설명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5분이나 지났네요. 25분이 지나면 지금 50분 수업이기 때문에 더 길게는 할 수는 없고 시간을 거의 언저리 비슷하게 마치기는 할 건데요. 오늘 해야 될 장들을 다 못한다면 다음 장에 이어서 할 테니까 두 챕터씩 올라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인. 대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포괄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그러면 군대 안에서 인간관계가 있겠죠. 다녀오신 분도 있겠고,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군대 안에서는 뭐 상하 조직이 있으니까, 근데 병장님 저는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는 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래야 될 것 같고요. 직장은요, 아 네 선배님, 뭐 주인님, 대리님, 과장님, 팀장님 뭐 이렇게 부를 것 같잖아요. 그거 말고도 모임이면 아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직이 생활을 말하는 것들을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기 안에서 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적을 때는 대인관계라고 해도 되고요. 인간관계라고 해도 됩니다. 띄어쓰지는 않습니다. 딱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는 절대 못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누가 혼자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 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족이란 구성의 역할에 기본적으로 기초를 두어서 예의와 에티켓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부모랑 식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쩝쩝거리니? 라고 얘기하면 제가 쩝쩝거리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못 느꼈던 것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죠. 이렇게 사회 대인관계가 가정부터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면 어때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죠. 그죠?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학 수업을 하고 있고 계절학기를 듣고 계시니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마찰이 좀 덜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약간 그 설렁설렁 하면서 둥글둥글둥글 알았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으니까. 그런데 둘 중 하나 조금 사회적으로 결핍이 있다 한다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그러면 이 결핍은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 사회 구성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연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 가족 간의 말투, 또 가족 간의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이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0대는 철이 없다. 개그입니다. 20대는 답이 없다. 여러분들 20대신가요, 지금? 30대는 집이 없다. 네,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평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대는 돈이 없다. 왜일까요? 자녀들한테 많이 들어가서. 30대가 집이 없는 경우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50대는 일이 없어요. 왜? 은퇴가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60대는 낙이 없어. 애들도 다 나가고 일도 없고 힘들고. 그리고 70대는 치아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많이 빠지니까 평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0대는 처와 남편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와 남편이 없으면 배우자가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먼저 간 거죠. 90대는 시간이 없는 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시간이 없을까요? 맨날 아프고 누워있고 막 뭐 이러니까. 그리고 곧
하늘나라 갈 거니까. 100세 때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귀찮아. 내 몸 살아있는 자체가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분이 쓰신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는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사회학자들은 학자들이 바라보는 이런 대인관계 또 인간관계는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일러스트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극복하는 근원이자 고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 관계를 어떻게 잘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친구 관계를 어떻게 잘하면 진짜 원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 내시의 경우에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저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탤런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탤런트. 게임 같은 탤런트. 여기에 저기 학교에 가면 학생에 맞는 탤런트로 바뀌는 거예요. 모임에 가면 모임으로 모임 가서 노래방 갔는데 삐쭉삐쭉 나 노래 못하는데 짜증나 니네 혼자 잘 놀아라 이러면 대인관계가 되겠습니까? 야 내가 못하는 노래지만 음치거든 내가 한번 들어볼게 불러볼게 뭐 이러면서 야 너 진짜 음치다 야 음치지만 나같이 자신감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내쉬도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합리적인 선택을 연구를 했고요. 그 사람은 대부분의 어떻게 뭐 이기는 전략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사람들은 많이 갖는다. 대인관계를 원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약간 어, 내가 쟤보다 좀 나,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해,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내가 너보다 키가 커, 내가 너보다 더 날씬해,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갖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의 고충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지고 사회성에다가 사회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때로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나쁜 일에 대한 걸로 근거가 된다면 매우 복잡하고 상대를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개개인의 편리성의 방향으로 약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든 크든 어때요? 그 나랑 미묘한 갈등 관계가 별거 아니야. 그죠?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빡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탤런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명하게 풀고 넘어가야 한다. 이게 맞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증오와 혐오, 공황장애 심하면 또 우울장애, 더 심하면 대인기피증. 특히 DX에 관련된 이 사회의 이렇게 브랜딩드 시제에 약간 그 동영상으로 사람을 주고받는 이 시대는 이게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병든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히 연예인들은 죽어요. 선처럼 타당성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난 손을 놔버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손함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 모든 자기 이익과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약 사냥하는 그런 행동들은 사람들이 이중성 댓글로 사람들 많이 죽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셀프 텔러라는 사람은 내 안에 내 자신에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얘기하고 아침에 저는 출근을 어, 운전을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근데 차 사고가 딱 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셀프 텔러의 약간 그 기분에 따라서 어머머머 웬일이야 또 사고 났네 아 되는 일 없어 진짜 아 짜증나 요새 그냥 빡빡해 죽겠는데 막 사람 짜증나게 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오 주여 다 감사합니다 안 다쳤어 안 다쳤어 대단해 대단해 오 그래도 안 다쳤어 대단해 잘했어 이제 침착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X 어퍼스트로피 콜롬비아 뭐 개나리 시베리아 벌판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나를 질책하거나 욕하거나 저 미친 상대를 약간 질책하거나 이럴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나 안 다쳤어.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나와 내 자신이 먼저 관계 개선이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을 해. 또 공연을 봐. 또 공부를 해. 또 여행을 가. 그리고 나만의 휴식을 하는 거죠. 물건을 사거나 뭐를 먹거나 이런 취미나 공연이나 공부나 이런 어떤 활동은 나 자신의 셀프 텔러가 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밥을 먹어서 배에 대한 그런 것들 채우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떤다든가 친구들이랑 같이 산에 가서 막 논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름철이니까 뭐 수영장을 뭐 이렇게 해수욕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호캉스를 좀 돈 모아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힐링 같은 걸 해야지만 그게 약간 풀어나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에 서두가 엄청 깁니다. 왜냐면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겠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사람 중에서 톰 행크입니다. 혹시.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인도에다가 혼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약간 뭐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사람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넥스라는 직원이었었고요. 이 사람이 출장하다가 무인도에 표류됩니다.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는 없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여기에서 혼자 1인극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에 보면 감독은 결국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타인과 관계를 잘 맺어라 제발 투닥거리지 말고 이런 상황 있을 때 넌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거. 이 집 배구공 같은 게 보이시죠? 이 배구공을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악마가 될 수도 있고요,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일 수도 있고요. 약간 무인도에 떨어졌으니까 햇볕과 공기를 만난다 하지만 어떤 느낌이에요? 죄수의 독방 같은 느낌이죠. 상대가 없어요. 단독이에요. 그리고 누가 실수하거나 뭐 고독도 버리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이라고 해서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요? 물론 대인관계 능력은 직장 내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네네네네네네 그러십니까? 네네네네네 네네네 이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없음. 솔직히 말해서. 네. 뭔가를 생각하고 창작하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질문이나 어떤 그 사람이 요구되는 방향, 그다음에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네네네네네네네 이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나 외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을 하는데요. 대인관계 능력은 참 글은 엄청나게 잘 써놨어요. 이 능력이 무조건 참느냐, 아니면 무조건 그러면 양보하느냐, 그런 걸로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서는 사람들의 그 조직화, 융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상대에서 그걸 막거나 못하게 해버리면 우리 부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요즘 직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나는 고기를 너무 잘 구워. 진짜. 집에서 경험도 있고 집에서 삼겹살 뭐 이런 고기는 몇 퍼센트에 몇 번이 뒤집고 몇 퍼센트에
어쩔 때 뒤집어야 되면 어쩔 때 잘라야 되면 육즙이 어떨 때 좋은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들어가자마자 한 3개월 정도 먼저 일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요번에 신입 들어와서 설거지해. 그랬는데 전 고기를 너무 잘 굽거든요. 그건 본인이 하시고 저는 고기 굽겠습니다. 이런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 그게 융화가 잘 되는 걸까요? 뭐야 저 X 막 이러면서 야 내가 너보다 여기 3개월이 먼저 들어왔거든. 어디서 까불고 앉았어. 까지 까불지 말고 가서 설거지해. 고기는 내가 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까요? 그러면 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지는 할 줄 모르면서 나만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인관계나 어, 구성원에서 융화가 잘 안 되면 살아나기 힘든다는 거죠. 특히 민주주의로 발달된 저희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나 이런 데서는 수, 수평적이나 수직적이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체계에 보편화되기 때문에 현대사에서는 대인관계가 무척 중요해졌어요. 저보다 나이 아래인 사람, 저보다 나이는 아니지만 윗급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거의 동등한. 그래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말과 행동입니다. 예쁜 말, 예쁜 말. 근데 안 나와. 짜증나거든요. 입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야, 예, 공부하시다가 남자분이라 생각하시고, 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 해서, 너 갖고 왔어? 나 한 대 줘. 자식은 맨날 담배 안 사고 내 것만 필라 그래. 거기서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요번에 빌려줄게. 갚아라.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거다. 장난식으로. 장난 비슷하게, 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기법이나 이거는 테크닉보다는 그 사람을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약간 이중성은 없잖아 있죠. 근데 나는 원래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상대를 조금 응원하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계속 그런 것들이 얼굴에 딱 티가 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얼굴에 티가 나기는 하는데 벌써 어, 바라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나한테 왔구나. 어떤 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나는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점쟁이인 줄 알고 있는데 점쟁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 이런 걸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군대를 갔다 오셨던 갔다 오시지 않으셨던 간에 20대 중반까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취업을 해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을 초이스해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40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50대가 많고요. 조금 더 60대도 많고요.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시면 뭐 70대는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급 되겠죠. 여러분들 초이스 하시는 분은 50대, 60대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 했을 때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어때요? 조금 나이 많은 삼촌 뻘 아니면 좀 부모님 뻘 이렇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고착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자라서 공부하시는 분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괴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에 대한 무시나 이해를 못하고 꼰대 진짜 이렇게 판단하셔도 안 될 거고 요새 MZ애들 진짜 싸가지 정말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안 될 거고 이런 괴리들을 조금 맞추는 연습들을 하시면 조금 더 대인관계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인데요. 이렇게 팔각형이 되어 있죠. 팀워크 뭐 같습니까? 팀워크의 능력 날 따라라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무조건 아니야 괜찮아 하세요 나를 따라라
이거는 너무 강압적인 느낌? 음, 조직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잔말 말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 네네네. 내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아, 네.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것도 우유부단한 능력 없는 리더자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조해야 되느냐? 그쵸. 서로 신의와 교감을 갖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제가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제가 채용 책임자니까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갈게요.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수용해서 같이 한번 협업해보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의 능력, 이거는 전통적인 리더십이 있고요. 협조와 모범이 되는 리더십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이론학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통적인 리더십이라고 해요. 약간 군대형으로 나를 따라라 이랬는데 그때 시대는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건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거나 죽거나 아니면 이산가족이 많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경제를 살려서 원상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 국민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기보다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그냥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고속도로 내 건설 져 아파트 져서 분양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건 만들고 쌀 생산해서 해 막 이런 식으로 농수산물 막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나를 리더해주는 그런 역할에 있는 시대에 살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그 리더십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협조와 모범이 되는 리더십, 공익자라면, 탤런트라면, 아니면 대통령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높은 사람이라면, 회장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형태의, 뭐, 재벌 총수도, 형무소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누구가 어떤 기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협조와 모범적인 리더십이 요새는 막힌다는 거죠. 사람을 소중하게 알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큰 기업이 무언가를 잘못할 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라 호텔 이부진 회장은 회장인가요?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제주도에 폭설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항이 되거나 뭐 이렇게 제주도에 놀러 와서 저기 서울로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결항이 되거나 이럴 때 약간 숙식 제공 같은 것들을 왜냐면 비행기가 못 떠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식 제공을 그 자리에서 그냥 쉬게끔 했고 음식도 그냥 제공을 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을 더 받지 않고. 근데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와, 역시 신라다. 나는 신라만 갈 거야. 조금 비싸도 서비스가 너무 좋고 정말 한 번,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이 DX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 팔로우나 인스타 잘못해서 오픈이 돼버리거나 어떤 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범적인 협조와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때라는 거죠. 그게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협상의 능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A와 B하고 협업 이런 거잖아요. 다 대부분 집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빠와 엄마와 협업, 그죠? 또 아빠와 아들과 협업, 또 엄마와 딸과 협업,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조직 생활에서 어떤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직장 생활할 때도 구성원들끼리 협업, 당연히 협상의 능력과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약간 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할지, 잘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자, 고객의 서비스의 능력, 이건 감정 노동, 요새 옛날에는 이 고객의 서비스의 능력이 어떤 뭔가를 막 물건으로 해주거나 노동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서비스가, 감정적인 노동이 제일 많죠. 혹시 119라든가 112 뭐 이런데, 아니면 무슨 콜센터 이런 데다가 막 욕설을 하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노동법에서도 이걸 고착화시켰고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ARS 이렇게 전화해 보시면 어떠세요?
상담원은 우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욕설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이 다 모든 데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덜 하지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꿈을 길러라, 뭐 세상을 좀 바라봐라, 막 이렇게 하겠죠.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감정 노동이 없잖아 있죠. 자, 그다음에 갈등 관리에 대한 능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부 관계에 대한 갈등도 있죠. 물론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만 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게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지요. 그죠? 또 연인끼리 하다가 데이트를 하다가 갈등이 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 그럼 이런 갈등의 관계 능력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풀어나가느냐, 이게 대인관계 능력이다라는 표로 지금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올려놓기는 올려놓을 겁니다. 51분이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